히어로10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남 방구영.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폴더블 스마트폰 블랙뷰 히어로10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간 폴더블 스마트폰 하면 삼성의 갤럭시 폴드 혹은 플립 시리즈를 떠올리곤 했죠. 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화웨이도 샤오미도 아닙니다. 러기드폰 제조사로 유명한 블랙뷰에서 갤럭시 Z 플립과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도 59만원, 심지어 행사 가격으로 50만 초반대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네이밍을 얻었습니다. 과연 이번 제품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블랙뷰에서 선보인 히어로10 폴더블 스마트폰이 것입니다. 앞서 러기드폰 제조사로 유명하다고 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브랜드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거라고는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스를 보면 화이트 컬러의 제품의 이미지와 함께 36GB 램과 256GB 스토리지라는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물리적 램은 12GB에 24GB 가상 램을 더한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대포장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박스를 열면 스마트폰 본체, 전용 케이스, 40W 고속 충전 어댑터, 충전 케이블, 유심 툴 및 설명서와 보증서로 구성됐습니다. 본체 컬러가 핑크다 보니 케이스도 동일하게 핑크로 제공되지만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닙니다. 뭐랄까, 커버를 사용하는 순간 콩순이 스마트폰으로 포트 구성을 보면 하단에는 유심 단자, 마이크, USB-C 포트, 스피커, 우측면에는 지문 인식을 전하는 전원 버튼 및 볼륨 버튼, 상단에는 마이크 및 스피커로 구성됐습니다. 포트 구성도 갤럭시 Z 플립과 거의 닮아 있다고 할까요? 그럼 제품의 디자인은 어떨까요? 사이즈는 가로 169mm, 세로 75.7mm, 두께는 8.1mm, 중량은 189g으로 갤럭시 Z 플립 5와 비슷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했지만 후면 상하단 얇은 비건 가죽을 사용, 디자인적인 요소와 함께 그립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힌지 부분은 대놓고 갤럭시 Z 플립을 따라했습니다. 이건 거의 카피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세 스펙에 따르면 물방울 힌지를 적용, 유연하면서 내구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디스플레이를 접거나 펴보면 생각보다 중앙에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30도에서 최대 150도 사이에 원하는 위치에 화면을 고정할 수 있는 호버링 기능 역시 지원합니다. 물론 갤럭시 Z 플립 5와 비교하면 여전히 플립 5가 더 넓은 범위의 호버링 각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도 결국엔 삼성 걸 그대로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볼까요? 히어로10은 6.9인치 메인 디스플레이와 함께 후면 원형의 스마트 커버 스크린을 탑재, 총 2개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메인 화면은 6.9인치 AM OLED 디스플레이, 2.5K 해상도, 최대 피크 밝기는 1300니트를 지원합니다. 또한 P3 색역의 컬러감을 지원, 보다 넓고 풍부한 색 표현력을 제공합니다. 사실 이 가격대에 가능한 수준이라 보기에는 디스플레이 품질은 꽤나 괜찮아 보인다고 할까요? 하지만 정확한 주사율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 아니라 사용자 환경에 따른 재생률 최적화 기능 역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 인포 정보에 따르면 주사율은 60Hz를 지원합니다. 주로 폴더블 스마트폰은 초박형 글래스를 더해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번 제품 역시 울트라 틴 글래스를 사용, 내구성과 함께 주름을 최소화하는 공정을 더했는데요. 물론 장시간 사용한 게 아니라 내구성에 대한 정보는 스펙표에 기반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운드는 양쪽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만큼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사운드는 갤럭시 Z 플립 5보다 약 50% 정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I'm gonna get back when I feel like I'm gonna get back when I feel like 한 가지 재미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블랙뷰에 토크OS 4.0이 적용되면서 아이폰에서 지원되는 다이나믹 라이브 뷰 기능을 넣었습니다. 디자인은 갤럭시인데 일부 기능은 애플의 아이폰을 접목시켰다고 할까요? 뭐 자기 맘에 드는 건 다 갖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스펙을 알아볼까요? 히어로10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일반 판매 가격은 약 59만원, 출시 할인 적용 시 약 50만 초반대에 판매된 제품으로 그에 맞는 스펙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해 보급형 폴더블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헬리오 G99가 사용됐습니다. 최근 가성비 라인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램은 LPDDR4X 12GB, 여기에 가상 램 24GB를 추가해 최대 36G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위한 기능일 뿐 실제 벤치마크를 돌려보면 기본 램 12GB와 가상 램을 추가한 36GB 램에서 성능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장 공간은 UFS 2.1을 지원하는 256GB의 메모리가 사용됐습니다. 실제 속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준수한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스마트폰의 성능을 확인해 볼까요? 프로세서의 연산 처리 성능을 테스트하는 긱펜치 6의 경우 멀티코어는 2009점, 싱글코어는 727점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성능에 있어서는 보급형 스마트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픽 처리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에서는 1249점,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에서는 350점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안정성 테스트인 스트레스 벤치 테스트에서는 99.6%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일반적인 어플, 카톡, 웹서핑, 유튜브, SNS, 쇼핑과 같은 가벼운 어플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사양의 게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게임의 옵션을 조절한다면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원신의 경우 중간 옵션 기준 42프레임 정도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을 확인해 볼까요? 후면 메인 카메라는 1억 800만화소 광각 카메라와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까지 듀얼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3200만화소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야간 실내에서 치킨 사진을 촬영해 본 결과 실물보다 더 과하게 색이 보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5와 동일한 사진을 촬영했지만 결과물을 비교하면 전혀 다른 사진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촬영이 된 다음 후보정은 사용자의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2K 3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총 4000mAh의 용량으로 하단 2700mAh, 상단 1300mAh로 나눠져 구성됐습니다. 충전 속도는 최대 40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20분만 충전하더라도 최대 48%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CPU의 성능이 높지 않은 만큼 발열감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사용시간은 제조사 기준 동영상 연속 시간은 최대 6시간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럼 과연 국내 유심은 사용 가능할까요? 그래서 U+ 유심과 KT 유심을 사용해봤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문제 없이 바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VoLTE 역시 설정 없이 인식되는 만큼 전화, 통화, 문자에 이어 데이터까지 모두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번 히어로 10 스마트폰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폴더블 스마트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외산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지금 50만원대 중국 스마트폰은 국내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기 딱 좋아 보였는데요. 하지만 향상된 디스플레이 품질과 함께 폴더블 스마트폰의 등장은 국내 사용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용자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보급형 스마트폰의 성능도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삼성 갤럭시 Z 플립의 디자인과 일부 기능을 그대로 복붙하듯 사용했기 때문이죠. 또한 애플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비슷한 기능을 적용해 마치 정발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카피 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OTT 서비스의 경우 넷플릭스는 에런 인증을 받지 못해 SD 화질에서만 시청 가능하다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직구 특성상 국내에서 AS를 받지 못한다는 점 역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7월에 발표될 삼성 갤럭시 Z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확실한 격차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니면 소문대로 삼성전자 역시 보급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빠르게 선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폴더블 스마트폰, 앞으로도 이런 꿀템 계속 보고 싶다면 대신남 방구형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도 나만 서달렸네. 이렇게 된 이상 구매한다. 에어팟 배우 진입한다. 인사이기 짝퉁 저퉁 이런 이 지발라마. 이제는 속지 않을래요. 도와줘요 말방구.